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중국 관련돼 있는 경제 금융 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한 리스크 관련해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내일이면 중국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일 기준금리 내릴 듯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다른 전개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중국 부동산 위기라는 헝다그룹의 파산까지도 중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이 총생산, 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할 만큼의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GDP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모처럼 도미노처럼 망가지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저번에 중국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이 위안이라든지 헝다그룹에 대한 부동산 업계들에 대한 이 타격들이 심각해지자 구원투소로 등판을 했었어요. 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는 11일 오전 부동산 업체, 금융기관,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긴급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증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업체들의 매출 현황과 현금 흐름, 부재 상황 등을 파악을 했고 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발표가 예정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금리 인하가 나올 거예요.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를 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이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이 관리되고 있는 금리를 시중금리를 낮춤으로써 조금은 탄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정부 정책에서 금리 인하 시킴으로써 대출에 대한 이 받는 이런 것도 조금 사람들이 받음으로써 좀 부담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라는 표명을 할 거고, 이 금리가 낮춰지면은 아무래도 대출 금리도 낮춰지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조금은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금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가 내일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내일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이 부동산 위기였던 이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잠식되지 않을까, 조금 꺼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저는 바라보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천억에 대한 부채를 3년간 나눠 갚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부에 대한 불균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부에 대한 불균형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공포에 지려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지금 뭐 3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시켰던 리만 브라더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매우 유사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곧 있으면 이 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 계속 위기의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부에 대한 불균형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안경 케이스가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안경 케이스를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어떤 안경인지 알고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경 케이스다, 왜 색깔이 졌다구냐, 뭐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다 하면서 그냥 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뒤에 붙여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뭐가? 보시는 것처럼 순금 99.9%라는 보증서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으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경 케이스를 무조건 매집하고 사겠죠. 이런 게 정보 불균형입니다.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사놓고 나중 돼서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보 불균형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이런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 뉴스들 이런 거를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그냥 추세만 봅니다. 추세만을 추종을 하고요. 거래량만을 추종을 하고, 이 거래량이라든지 추세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들리든 아니 어떤 공시가 내려오든 어떤 뉴스가 뭐가 뜨고 뭐 난리를 쳐도 그건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미구이 위안이 채무자들에게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3년간 나눠 갚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상환 유예 기간을 달라. 그럼 내가 3년 동안에 이걸 갚아나가겠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증시 대표 지수인 항생지수에서 이 미구이 위안은 없어졌지만 의외로 여기가 주목을 하셔야 될 괄목적인 모습인데,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미구이 위안의 주식 지분을 어떻게 됐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JP모건 체이스는 미쳤습니까? 미쳤다고 부채가 막 진짜 수십조에 가까운 이 미국 위안을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이걸 매수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보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비구이 위안에 대한 우려를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 달러 채권 지금 보시면 이자가 2,250만 달러, 하나 296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을 했지만, 과거 여러분들 헝다그룹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헝다그룹의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을 지금 현재 한 상태예요. 그리고 헝다그룹이 아직 파산을 하지 않았어요. 파산 보호 신청은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상환 유예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강매되거나 경매되지 않게 우리 기업 좀 보호를 해달라. 어떻게든 기간을 마련해주면 내가 이걸 갚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21년도에 터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비구이 위안보다 금액은 더 크죠. 227억 달러니까 약 하나로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30조 원이 있었던 헝다그룹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이 디폴트에 대한 파산 우려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현재 296억 원. 엄청 금액적으로는 엄청 적어요. 미국이 이와는 296억 원 이자만 상환하면 이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매달 이자를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만기 채권 도래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을 이자만 상환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헝다그룹과도 이 금액 차이도 엄청 적은 비구이 위안이 과연 파산을 맞을까, 디폴트를 맞을까,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망할까요? 아닙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적어서 IMF가 터졌어요. 금융 위기가 터졌죠. 이때 IMF,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경제 금융 타격 먹고 완전히 파산이 나버렸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중국은 세계에 달러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그림자 보유고라는 얘기도 떠들썩하고요. 은행만큼 규제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지금 중국 내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이 보유액이 사실상 좀 다를 수도 있다.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외화 보유액, 달러 보유액은 중국은 3조 1천억 가량으로 달러를 갖고 있어요. 3조 1천억 가량으로 달러를 갖고 있는데, 하나로 하면은 4천조예요, 여러분들. 4천조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로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그림자 보유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 대차 대조표가 확실하지도 않고 더 많은 달러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루머가 6조 8058조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8000조 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8000조 원을 지금 현재 달러로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위안화가 지금 현재 절하될 것을 예측을 하고 가치가 떨어질까봐 현재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에 대한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죠.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 금액이 8천조 원이 있는데 헝다그룹이 30조 원이 없어서, 그리고 뭐 미구이 위안이 지금 현재 하나로 296억 원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냅둘까요? 이 부동산 산업 GDP로 지금 비율이 25%인데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중국의 경제 이론은요, 좀 의외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제 날짜에도 컨텐츠 하나를 올렸지만, 정부가 개입을 할 때마다 혹은 정부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어제 컨텐츠였는데, 예전에 뭐 마오쩌둥과 제2의 거의 한 중국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흑묘 백묘론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제일이라는 뜻이고, 선부론을 주창을 했어요. 누구든지 부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 져라. 그러면 부자가 돼야 나눠줄 것도 생기니까 돈을 먼저 벌어라. 이런 이론을 주창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의 핵심은 칼 마르크스 자본론의 유래가 돼가지고 이 배분이죠. 분배. 모든 국민에게 분배를 해주는 게 최고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라는 게 사회주의의 핵심인데,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이 분배가 아니라 성장을 우선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선 정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결국 덩샤오핑은 분배냐 성장이냐 논하지 말고 실용적이게 돈이나 벌면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분배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덩샤오핑처럼 성장 중심으로 중국이 어떤 기업이든 성장하게끔 그냥 냅두면은, 아마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과 플러스로 중국이 지금 시장의 GDP 2위인 만큼 진짜 기술력만 가지고 냅두면 사실은 미국을 진짜 완전 양강체제로서 진짜 투트랙으로 입점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려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분배 정책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업체인 미구이 위한 헝다그룹의 파산 또한도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분배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자체 내부의 이런 규제 때문에 이 산업들이 계속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일단 이거 조금 정책이 좀 완화만 된다라면 중국은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중국발 위기들 그리고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크게 걱정할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이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조금은 활력을 좀 더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중국 관련해서 컨텐츠를 좀 마련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보 불균형 속에서 조금은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기의 순간은 항상 오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잡아보고 또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